네, 킹콩입니다. 2027 대수능의 첫 번째 캐스트입니다. 제목은 압도적.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. 원래 캐스트를 찍을 타이밍이 아니죠. 지금은 좀 학생이나 강사나 다 쉬는 좀 타이밍이고, 본격적인 현강 개강은 내년 1월이고, 그리고 인강도 그때 맞춰서 선생님들이 제작 중인데, 제가 캐스트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캐스트는 올해 수능을 망친,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을 잘 못 친 학생들을 위한,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마음먹은 학생을 위한 캐스트입니다. 압도적이다라는 저 단어를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, 그리고 이 시점이 아니면 지금 하는 얘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캐스트를 통해서 영어 강사 킹콩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또 있겠지만, 이제 그 전에 캐스트를 본 학생들, 아니면 이제 제 강의를 본 학생들이라면,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다는 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. 가끔 제가 이제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있었어요. 보이스카우트. 근데 보이스카우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초등학교. 갔는데 수영을 이제 수영 시키잖아요. 수영 좀 잘한다고 선생님, 재영이 너 수영 잘하는구나 뭐 이러더니, 어느 체육관에 가가지고 모르는 아저씨들 앞에서 수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. 25m짜리 풀인데 그거를 17바퀴를 왕복을 하래요.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한 750m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그거를 그렇게 긴 거리를 내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, 그냥 아저씨들,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저씨들이 수영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수영했죠.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저씨는 누구였냐면, 그 태능선수촌 수영 국가대표 뽑는 뭐 그런 선생님들이었는데 떨어졌어요. 그래서 떨어졌고, 근데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죠.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 선생님이 추천해서 뭐 그렇게 됐었나 봐요. 그리고 어느 날은 축구를 했죠. 뭐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이렇게 축구. 그러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체육 선생님이 힘세고 그러니까 막 시켰어요. 또 축구를 이렇게 했는데, 태어나서 그때 축구 처음 해봤죠.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. 내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, 내용이 그 축구 선생님이 재영이 축구 선수 시켜라, 재능 있다,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,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아들이 둘만 돼도 제가 당연히 운동시킵니다. 근데 아들 하나라서 안 됩니다. 그래서 축구가 없어졌죠. 야구 있었어요. 야구. 그 옆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. 그 야구부는 전문적인 엘리트 야구 학교였는데, 거기 애들하고 이렇게 섞여서, 초등학교 때니까 뭐 실력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. 근데 야구도 이렇게 했는데, 뭐 키 크고 덩치 크고 뚱뚱하고 힘세고 그러니까, 뚱뚱하면 힘세요. 그래서 치니까 막 멀리 날아가고. 야구 감독님이 집에 전화해서 얘기했죠. 내가 듣는데 엄마가 또, 아들이 둘이면 재영이 야구 시키는데요, 운동 시켜야, 당연히 저희 같아도 얘 운동 시켜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. 근데 아들 하나라서 안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농구 명문 용산중학교에 입학합니다. 용산중학교란 학교가 이제 농구의 우리나라 최고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. 뭐 다 알겠지만 거기 입학했는데, 거기가 농구 명문인 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입학을 했었는데,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가 170이거든요. 170이었어요. 중1 때. 근데 입학했는데, 그 교실마다 있는 그 스피커 있잖아요. 입학한 날 스피커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,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중에 키 170인 이상인 학생은 전부 다 농구부로 오시오, 이런 거예요. 난 그게 명령인 줄 알고 농구부로 갔어요. 그래서 농구 선수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.
농구 재밌었어요. 갔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농구 명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농구 생활이 시작이 됐죠.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압도적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, 그 당시 그 용산중학교, 용산고등학교 농구부는요, 전국대회 57연승을 하는 학교였어요. 지금 프로농구팀의 감독들은 용산 출신이 많습니다. 선수들도 많고. 압도적이죠. 근데 그 압도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, 내가 키가 170인데 태어나서 2m 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. 그때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아, 세상에 이게 사람이야. 고3 형들, 뭐 중3 형들 이렇게 봤는데, 딱 보는 순간에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중1일 때 키가 170이면 어른들만큼 내가 큰 키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. 그때 처음으로 압도적이라는 걸 느꼈어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, 재수를 결심을 했다면, 혹은 삼수를 결심했다면,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. 제가 압도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.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. 하나를 좀 더 얘기할게요.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. 고등학교 1학년. 중학교 때 이제 운동 그만두고 공부로 돌렸는데 공부를 좀 잘했어요.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친구 B라는 애가 있었는데, 얘는 정말 잘하더라고요. 정말. 국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한 시 있잖아요. 한자로 된 시. 그거 한 40자인가 50자로 된 시를 외워오라고 그랬는데, 뭐 우리 반 애들 다 안 외워왔어요. 근데 그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, 그 그 국어 선생님이, 야, 너, 그래서 불러서 책상에 칠판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. 얘가 그 40개, 50개로 된 그 한 시 있잖아요. 한 시. 그 한 시를 쭉쭉 적는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와. 그 당시에 나는 무슨 생각했었냐면, 예습, 복습 철저히 하고 학교 선생님 열심히 듣고 문제집 문제 다 풀면 전교 1등 내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갓 입학한 나이였는데, 얘가 하는 거 이렇게 딱 보고, 얘가 공부 잘한다고 옆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였는데, 우리 반에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우리 반이 됐는데, 얘 하는 거 보니까 와 이랬어요.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내가 이 친구, 얘 말고 다른 애인데, 근데 얘가 한자로 이루어진 40, 50개로 이루어진 뭐 한 시였나 어떤 문장을 써놓고 나갔는데,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얘 말고 얘, 뭐 얘. 너 얘가 틀린 거 고쳐봐 이러는 거예요. 선생님은 알았겠죠. 얘가 이제 얼만큼 공부를 잘하는지. 얘는요, 나중에 서울법대 가서 재학중 합격하고 이제 아주 유명한 애가 됐습니다.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데 전국 1, 2등은. 얘가 딱 나오더니 여기 있는 한자를 8개인가 9개인가를 어디가 틀렸다고 탁탁탁탁 고쳐내더라고요. 그때 생각했어요. 농구부에 있었을 때 그 2m 넘는 전국 스카우팅 1위, 2위 하던 그 엄청난 키, 엄청난 피지컬이 엄청난 전국적인 스타였던 그 중고등학교 농구부 그 형을 본 것처럼 공부로 압도적인 걸 그때 봤어요. 여러분, 시간을 좀 몇 개월 뒤로 좀 돌려봅시다. 이번 수능을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뭐 잘 됐을 테니까 제거하고, 우리한테는 시간이 지금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. 시간이 지금 이 상태가. 지금 이 상태. 아까 캐스트를 찍을 시점이 아니라고 그랬죠.
강사도 뭐 해외여행 간 강사들 있고, 학생들도 좀 쉬었다가 이제 재수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. 근데 그럴 나를 제외한 모든 라이벌들이 놀고 있을 때가 내가 그들이 나보다 위라면 그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나보다 못하는 애들과 격차를 늘릴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. 지금 이 순간. 지금 이 순간 시간이 정말 있을 때 압도적이 돼 있으라고요.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과목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상태로 남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그냥 그거 언제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. 지금 이 순간. 진짜 지금 이 순간. 내년 1월 초에 현강 시작하기 전에 놀면 안 돼요. 크리스마스, 뭐 연말, 학원 정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제 캐스트를 많이 본 학생들은 좀 알 텐데 제가 이제 미국 여행 많이 가잖아요. 미국 여행. 음악도 좋아하고 뉴욕도 많이 가고 LA도 뭐 LA 집이 있으니까 LA 집도 자주 가고 하는데 그 브로드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? 브로드웨이? 브로드웨이는 뉴욕에 있어요. 미국 동부의 뉴욕. 뮤지컬의 본사이죠. 브로드웨이하고 대칭되는 게 그 LA에 있는 할리우드입니다. 할리우드는 영화의 산업지. 뉴욕을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. 뉴욕의 길거리 돌아다니는 남녀의 한 48%가 뭐 신문 기사가 그렇게 뉴욕타임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48%가 연예인이다. 그 연예인이다라는 건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산업에 종사하는 배우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닌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뉴욕이 재미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볼 뮤지컬 엄청 많죠. 저는 사실 이 말을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작만 봅니다. 원작만. 그러니까 오리지널 팀이 하는 것만 봐요. 그거는 제가 살아온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영어과를 나왔잖아요. 영어과. 근데 그거를 영어로 된 소설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의미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. 왜냐하면 영어랑 한글이 분명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뮤지컬도 원작을 봤을 때 원작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느낀다고 좀 봐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요 무대나 뭐 여러 가지 음악 방송에서 오리지널 팀이 아닌 사람이 원작을 100% 잘 살렸겠죠. 선수니까, 프로들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번역하면서 의미 손실을 발생하는데 전 오리지널 팀에서 진짜 그 사람이 부르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 보게 돼요.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. 원작을 보고 싶어.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? 많이 들어봤을 텐데. 전 세계 문화에는요, 클래식이라는 게 있어요. 클래식.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양 음악이죠. 근데 뭐 피아노, 뭐 바이올린, 뭐 이것도 클래식인데 클래식은 정의를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남녀노소, 시대, 인종하고 상관없이 시간을 관통해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400년 전에 작곡한 게 현재 있는 이 사람한테도 그대로 관통해서 감동을 주는. 왜냐하면 인간의 본연의 무엇인 핵심을 건네. 그게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 들국화라는 가수가 있어요. 할아버지. 전인권 할아버지죠. 그분이 부른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전인권 할아버지. 뭐 아는 사람 있을 텐데. 전인권 씨가 속해 있던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 언제 발매됐냐면 1985년 9월 10일 날 발매됐습니다. 85년도에 유행하던 노래는 현재 2025년에 지금도 유행하는 노래는 없습니다. 근데 85년 9월 10일 날 들국화가 전인권 씨가 부른 그것만이 내 세상은 아직도 사람들이 즐겨 듣습니다. 그거는 클래식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. 85년이나.
40년이 지난 2025년이나 시대를 관통하죠. 지킬 앤 하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. 노래가 그렇죠. This is the moment, this is the day when I send all my doubts and demons on their way. Every endeavor I have made ever is coming into play. This is the, 바로 이 순간. 지킬 박사가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과 시간과 모조리 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쏟아 부어서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뀐다. 여러분한테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. 1월 초가 아니고 명심하세요. 지금부터 1월 초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1월 초까지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2027 대수능 수능 보기 한 달 전쯤 10월 달쯤 시간이 부족해.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준비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. 나중에 언젠가 그 뉴욕에 여러분도 가시겠죠. 브로드웨이를 가실 거고 여러분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. 20대가 될지 30대가 될지 40대가 될지. 여러분이 30대가 된다면 저하고 공부하고 나서 한 10년, 20년 뒤일 텐데 그때는 제가 학원가에 없겠죠. 그때는 여러분이 30, 40대가 됐을 때 언젠가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을 보면서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의 처지에 있었을 때 저 가사가 맞아. 모든 사람에겐 저런 순간이 있지. 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될 바로 이 순간, 이 시점. 지금 빨리 시작해야 돼. 지금 제가 킹콩 영어 들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. 시작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캐스트를 보는 이 순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. 그때 또 여러분이 언젠가 브로드웨이에서 저 노래를 들으며 아는 가사니까 듣는 저 가사 내용이 머릿속에 스치면 맞아. 저렇지.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클래식에 빠지는 거죠. 클래식. 제가 말한 클래식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죠. 시간을 관통하는 모든 사람을 터칭하는 그 진리.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. 공부. 만약에 내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놀지 마세요.